자, 오늘은 향동 업무지구 중심상권 더 KDMC 상가와 관련해서 기사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베드타운과 업무지구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상권 또는 복합 상권으로서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의 메인 상권이라는 건데요. 현 시점에서 상가 투자 시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보시면 베드타운 상가 투자는 끝났다 라고 합니다. 베드타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산, 미래, 경기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 지역들은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하죠. 다음 기사 보시면 업무지구와 주거지를 동시에 하이브리드 상권,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업무지구와 주거지, 베드타운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내용 보시면 일반적으로 업무지구 내 상업시설은 평일에는 북적이지만 주말에는 조용한 경우가 많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 아파트나 주택 밀집구역, 즉 베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와 정반대입니다. 주말에는 풍부한 배우 수요로 수요가 있지만 주중에는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주중에는 당연히 출근한다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해 있기 때문에 본인 주거 지역 쪽에 있는 상업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없죠. 이에 따라서 최근 투자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상권에 주목하고 있다. 주로 업무지구와 아파트 등의 주거구역 중간에 생겨나는 하이브리드 상권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요가 끊이지 않아 흔히 말하는 주 7일 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업무지구의 상업시설의 장점과 베드타운의 상업시설들의 장점이 같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 7일 상권이 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향동지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향동지구예요. 이제 드론으로 항공비로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보시다시피 여기 위아래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이 좀 달렸는데 아래쪽으로도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현재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던가 민간 아파트들 마찬가지로 모두 다 2020년도를 기점으로 약 9,000세대의 아파트들이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베드타운 아니냐? 아니죠. 이미 베드타운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됐고 여기에 이제 복합 상권으로서 업무지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용 시설 또는 업무용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에 100% 다 오피스로 들어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들이 안 들어와요.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은 현재는 한참 공사 진행 중이고요. 여기 지역들이 모두 다 오피스와 같은 사무실 빌딩들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더 KDMC가 들어올 부지고요. 이로써 아까 기사에 보셨다시피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상권, 복합 상권, 여기에 이어서 또는 항아리 상권, 독점 상권 모두 다 해당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이브리드 상권 같은 경우에는 밤만 되면 텅 비는 업무지구.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밤만 된다는 게 직장인들이 다 퇴근한 이후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업종들이 그런 게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만 보더라도 저도 이제 강남역 주변에 있는 회사 밀집 지역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 업무지구는 정말 밤이 되면은 텅 비어요. 주변이 농인구가 확 차이가 나고 특히나 주말에는 정말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농인구가 적거든요. 물론 강남역 주변 중에서도 회사가 밀집한 지역 쪽이 그렇고 반면에 저 10번 출구나 11번 출구 쪽 가게 되면은 그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주거시설들이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휑하지 않아요. 야간에도.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밤에 사업시설들이 텅 빈다는 건데, 예외 업종이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 IT, 서비스 관련 업종들. 이 업종들은 주야간이 없어요. 야간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다시피 흔하게 돌아가고, 새벽에도 돌아가고, 뭐 오전에도 돌아가고. 방송만 떠올리셔도 방송이 주간, 즉 낮에만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도 촬영하고, 밤에도 촬영하고, 새벽에도 촬영하고, 오전 일찍도 촬영하고. 그런데 향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24시간 상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주 7일 상권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몇 안 되는 24시간 상권. 왜? 향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암 DMC와 연계된 곳이기 때문에 상암 DMC와 연계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이전 수요로 이 향동 주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이 대부분 들어찰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암 DMC가 어떤 곳입니까? 방송국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 업체들, IT 관련 업체들, 이런 업종들이 모두 다 밀집해 있는 곳이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일반적인 업무지구가 아니라 이 예외 업종, 몇 안 되는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24시간 상권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향동지구에 들어오는 향동 업무지구의 메인 상권, 즉 중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상권, 복합 상권이면서도, 즉 주 7일 상권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24시간 상권이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은 다양한 소비층을 가진 복합 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상권, 복합 상권 다 같은 말입니다. 복합 상권이란 주거, 오피스, 대학가, 관광지, 여러 가지 컨셉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컨셉의 상권이 결합된 상권을 뜻한다. 1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보시다시피 단일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고전은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원래도 취약한 모습이겠죠, 당연히 복합 상권에 비교해서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1, 2년 전에. 지금도 뭐 물론 완전히 종료가 되진 않았지만은 코로나19가 터져버리면서 이 단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더 완전히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한 가지 예시로 국내 최대 관광지 상권이었던 명동과 뭐 부산의 광안리, 전국 평균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주거와 업무가 합쳐진 곳, 또는 주거와 관광이 합쳐진 곳, 이런 두 가지 상권이 결합된 복합 상권들은 전국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돌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 이 복합 상권은 코로나19와 같은 지금 시점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족 기능, 이 자족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외부 요인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것은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은 결국 자족 기능을 갖췄다는 말 자체가 업무 시설이 조성된 신도시라는 거예요. 즉 베드타운, 즉 주거 시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여기에 업무 시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의 상가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업무 시설을 갖춘 신도시의 경우에는 풍부한 유동구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자족 기능이 없는 신도시는 반면에 주중에 출근하는 인구가 빠져나가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예시를 들어놨는데,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을 예시로 들면 일산은 뭐 대표적인 베드타운이고, 반면에 분당은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죠. 그리고 이 분당과 일산을 비교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판교와 위례를 여기 예로 들어놨는데, 위례는 앞서 보여드린 기사에서 상가 공실률이 엄청 높다고 보여드렸죠.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위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넘쳐나는 반면에 자족 기능, 즉 업무 시구를 같이 겸하고 있는 복합 상권인
항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핵심은 신도시들은 대부분 당연히 신도시 말 그대로 도시니까 주거단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은 업무지구가 들어서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업무지구로 구성이 되냐, 즉 복합상권으로 구성되는 곳이냐 아니면 베드타운으로 생겨나는 곳이냐, 이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정말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해당 지역의 상업 업무용 용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 용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모든 토지들은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업 업무용 시설에 오피스텔 위주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해당 신도시는 베드타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상업용지란 말이에요. 상업용 업무용 용지. 근데 여기에 주거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오피스텔이 들어서 버리면은 그 몇 안 되는 상업용지에 유일하게 이제 오피스가 들어설 수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서 버리면은 오피스는 공급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상업 업무용 용지에 오피스 빌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로 들어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항공지구와 같은 복합 상권이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빨간 원 안이 유일한 상업 업무용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상업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경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지에 건설된 건물들이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모든 신도시들은 개발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향동지구 지구 단위 계획표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상업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쭉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보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향동지구 내의 상업시설 용지에는 업무시설을 지을 수는 있으나 오피스텔은 제외. 즉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도 쓸 수 있고 업무시설로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업무시설이면서도 어찌됐든 주거시설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오피스텔은 짓지 마라. 업무시설 지을 거면은 오피스로 지어라. 오피스텔은 안 된다.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런데 상업용지가 아니고 여기 외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딱 한 군데, 여기 오피스텔 들어옵니다. 여기는 상업 업무용 용지가 아니에요. 도석으로 한참 들어가죠. 메인 상권이 될 여기는 전부 다 오피스 빌딩들, 즉 업무시설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 향동의 메인 상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 결론은 주 7일 상권이 가능한 복합 상권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IT, 이런 관련한 특수 업종들로 구성될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향동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상권이면서도 24시간 활발히 상권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미 9천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 향후 1, 2년 안에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인 이 오피스 빌딩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게 되면은 그야말로 제2의 판교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